자, 회의관리 2급, 자, 모의고사 문제 21번부터 30번까지입니다. 21번부터는 이제 자본에 대한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자, 문제 21번입니다. 자본에 대하여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1번. 자본금은 액면가액에서 발행 주식수로 계산을 하여 대변에는 자본금으로 처리한다. 사실 회의관리 2급은 주식회사 쪽으로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2번. 자본 잉여금은 주식 발행 초과금, 감자 차익,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다. 맞죠? 이거는 이제 회사에 이제 투자를 해서 할증 발행했다든지, 그 다음에 감소를 해서 이제 수익을 얻었다든지, 그 다음에 자기 주식 처분해가지고 이익을 뽑아냈다든지, 그런 건 이제 자본 잉여금. 그러니까 주식 거래 관련된 자본 잉여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3번. 자본 잉여금은 자본금 전입 외에는 사용 불가하다. 사실 이거 3법에 명시되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자본 전입 외에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4번. 유상증자 발행 시 주식 발행 비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비용으로 차변에 회계 처리한다. 아니죠. 별도의 비용으로는 처리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뭐예요? 이거는 해당 부대 비용으로 보기 때문에 그냥 이제 비용 처리하지 않고 그냥 포함을 해서 처리를 하는데 이제 뭐 할증 발행이라든지 할인 발행에서 이제 조정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차변에 회계 처리하지는 않는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 옳지 않은 거 몇 번? 4번으로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22번입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JB의 재무상태표 일부입니다. 다음 중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만들고 나니 참 문제가 예쁘게 잘 만든 것 같습니다. 근데 금액이 좀 높죠. 제가 금액을 좀 높게 측정하는 좀 편이라 가지고 그래서 회의관리 2급이랑은 금액이 좀 동떨어질 겁니다. 2024년도 12월 31일 2023년도 12월 31일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문제를 전체를 보고 한번 1번부터 4번까지 한번 봅시다. 자, 1번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문제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작년 거랑 올해 거랑 그냥 비교해서 증가했냐 감소했냐 그냥 찾아갖고 그냥 찾으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자, 1번입니다. 주식 발행 초과금이 전년도에 비해 2천만원 증가한 것으로 유상증자하여 보통주 자본금이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죠. 작년에 비해서 이제 지금 1억이 올라간 건 맞죠. 그러면은 유상증자를 했다는 의미가 돼요. 무상증자는 못합니다. 왜냐? 무상증자는 주식 발행 초과금에서 자본금으로 전입을 시켜야 되는데 자본금을 전입을 할 수 있는 금액이 작년에 이제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 원만 전입이 가능해요. 근데 자본금은 1억이나 올랐잖아요. 그 뜻은 뭐냐? 유상증자를 했다는 의미가 돼요. 할증 발행을 했던, 할인 발행을 했던, 유상증자했다는 것은 변함이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1번에 해당하는 부분은 맞아요? 틀려요? 맞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를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2번. 이익준비금은 현금 배당의 10%만큼 강제 적립하였으며 현금 배당 5천만원에 대한 10%만큼 금액을 작성했다. 봅시다. 현금 배당 5천만원이죠. 그래서 2024년도. 그래서 여기에 10%만큼은 이익준비금은 무조건 적립해야 돼요. 자본금의 2분의 1까지 도달할 때까지. 그러면 2억에 해당하는 2분의 1이면 1억까지 채워야 된다. 이 뜻이거든요. 이익준비금은. 그래서 1억까지 채우려면은 멀었죠 아직까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했다라고 하면은 맞는 얘기가 되죠. 자, 그 다음에 3번. 장기 투자하여 결산 시 매도하는 증권 평가 손실이 24년도 12월 31일에 1억이 발생했다는 것은 투자 금액 대비 공정 가치가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왜? 공정 가치 금액하고 내가 투자하는 금액을 봤을 때 공정가치가 6억이라고 쳐요. 내가 투자하는 금액이 7억이에요. 그럼 1억만큼 내려갔어요? 올라갔어요? 1억만큼 내려간 거잖아요. 그래서 매도하는 증권 평가 손실이 반영됐다는 거는 24년 12월 31일에 투자 금액 대비 공정가치가 낮다는 거는
그래서 알 수 있다는 걸 맞아요, 틀린 거예요? 맞는 표현이 되는 거죠. 잘 모르겠으면은 숫자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자, 그러면은 1, 2, 3번 다 맞아요. 그럼 4번이 틀렸다라고 볼 수도 있죠. 자, 한번 봅시다.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은 회사가 직접 구입한 것으로 취득 금액 대비 시가 금액이 낮게 발생하여 1,000,000원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죠. 1,000,000원이죠. 자, 여기서 함정 카드가 있어요. 뭐예요? 취득 금액 대비 시가 금액이 낮게 발생했다. 이게 뭐예요? 시가가 더 높은 거예요. 취득가가 더 높다는 거예요. 취득가가 더 높다는 거죠. 이거 이익의 손실이에요. 취득가 1,000,000원이라고 쳐요. 시가 900만원이라고 쳐요. 이익의 손실이에요. 손실이죠. 근데 이익 났잖아요. 그럼 뭐가 돼야 돼요? 시가하고 취득가 대비 어느 게 더 커야 돼요? 시가 금액이 더 커지잖아요. 근데 취득 금액 대비 시가 금액이 낮게 발생했다. 그게 손실인 거예요, 이거는. 근데 손실이 아니죠. 문제에서는 뭐예요? 처분 이익이 발생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틀린 거예요. 그래서 정답 몇 번?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회의관리 2급은 이런 형태의 문제도 몇 번씩 나옵니다. 자, 문제 23번입니다. 다음 중 손익계산서상 영업수익인 것은 무엇이냐? 이 문제는 안 넣을걸요? 그냥 넣어본 건데, 영업수익하고 영업외수익에 두 가지가 있는데, 영업수익이라 하면은 좀 생소하죠. 영업수익은 매출을 뜻해요. 어떤 거? 상품 매출, 제품 매출, 부동산 매출, 뭐 임대료 매출, 뭐 부산물 매출, 뭐 무슨 매출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 업태 종목에 기재되어 있는 거, 그런 부분에서는 매출로 봐요. 근데 영업의 수익은 뭐예요? 영업과 관계없는 수익. 어떤 거? 뭐 예를 들어서 뭐 무슨 처분이, 뭐 무슨 평가이, 그 다음에 뭐 이자 수익, 그 다음에 임대료하고 임대료 수익 다릅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 등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이게 영업의 수익. 그럼 이에 해당하는 정답 몇 번이에요? 영업 수익은 몇 번? 그렇죠.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24번입니다. 주식회사 아사는 주식회사 천안에게 2024년 상품 200개를 개당 5,000원씩 100만원에 판매했습니다. 그러니까 5,000원씩 200개면은 100만원. 이 중 20개가 불량이에요. 근데 저도 이제 회사 자체가 이제 토마토 농장을 하는 회사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상품 200개를 판매했다고 쳐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공장에서 납품하는 거니까 제품 200개가 되잖아요. 근데 제품 200개를 이제 토마토를 해가지고 판매를 해요. 스테비아 토마토입니다, 참고로. 일반 토마토 아니에요. 스테비아 토마토고, 스테비아 토마토를 판매를 했다 쳤을 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티몬, 뭐 그 다음에 뭐 인타파크, 뭐 예를 들어서 아니면은 뭐 라이버 쇼핑, 뭐 이런 거. 예, 이거 뒷광고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상호를 이렇게 하는 거고요. 뭐 라이버 쇼핑, 뭐 인타파크, 티몽, 뭐 이런 데 등에서 이제 판매를 해요. 그러니까 스마트 스토어죠, 말 그대로. 판매를 했는데, 수령을 했는데 갑자기 뭐 열과가 뭐 발생했다든지, 아니면은 이러한 뭐 이런 꼭지가 이제 다 따져 있다든지, 아니면은 이러한 뭐 즙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해서 아예 못 먹을 정도다. 그럴 때는 이제 불량이 발생을 하거나 아예 함부로 조치하거나 아니면은 재발송을 하거나 그런 상황이 생겨요, 저희 회사에서는. 그래서 이러한 경우로 인해서 이제 봤을 때 20개가 불량으로 인해서 이제 반품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재발송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불량인 경우도 있을 거고, 환불 조치를 하는 경우도 있을 거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10개는 도저히 내가 토마토를 봤을 때 열과가 너무 심한 거예요. 열과가 너무 심해서 환불 처리를 해준 거고, 아니다. 열과가 너무 심해서, 그러니까 10개는 환불된 거고, 근데 10개는 뭐 그나마 괜찮으니까 부분적으로 좀 깎아줘서 그냥 해주세요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사실 먹을 건 애누리 안 됩니다, 참고로. 왜냐면은 특히 택배 같은 경우에는 먹을 것 같은 경우에는 애누리 못 해줘요. 대부분 전체 환불이나 재발송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상황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인식한 매출액은 얼마냐 이걸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매출액을 이제 인식을 하려면은
첫 번째는 애누리인 경우에는 약간 레고 형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거기 보면은 레고 킹이라고 프로그램 있잖아요. 이런 개념으로 약간 비슷하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비슷하다. 레고 킹 보시는 분 아마 계실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부분이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깎아준 금액만 그냥 매출에서 빼주면 되고, 두 번째는 전체 환불, 그러니까 환출이라든지 환입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전체 매출에서 차감시켜줘요. 그럼 정리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100만원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100만원 중에 20개가 이제 불량인 거예요. 잘못 얘기했네, 처음부터. 20개가 불량이고 10개가 애누리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20개가 불량이면은 5,000원에 20개니까 10만원만큼은 차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애누리는 1,000원만 깎아주는 거고 4,000원 매출로 보거든요. 그럴 때는 만원이 내려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매출액에서 얼마만큼 내려갈까요? 11만원만큼 내려가는 거예요. 11만원만큼 내려가고, 이때 이제 이 11만원만큼 내려가니 얼마? 89만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최종 매출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정답 몇 번이에요?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25번입니다. 다음 공사와 관련하여 2024년에 인식할 공사 매출액은 얼마인가? 입니다. 회계관리 1급은 공사 이익까지도 물어보고요. 대부분 이제 회계관리 2급은 공사 매출액 정도 이제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공사 이익도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진행 기준으로 계산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공사 계약 기간은 4년간 하고요. 총 계약 금액은 2억 원이고 원가 금액은 1억, 2024년도에 발생한 공사 원가는 5천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총 원가, 그러니까 첫 번째는요. 이번에 2024년도에 발생한 원가는 초기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다 보니 5천만 원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전체 공사 원가를 이제 견적 빼고 뭐 이렇게 해서 통보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총 공사 원가를 했을 때는 1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행률이 몇 프로예요? 50%가 되죠. 이렇게 50%가 되면서, 자, 그러면은 이제 진행률이 50% 이렇게 되는 거 이제 되고, 그러면 여기에서 총 계약 금액이 2억 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2억을 받기로 한 계약을 한 거예요. 내가 총 2억을 받기로 한 계약. 그러니까 내가 뭐 불량 내거나 문제가 없으면 2억 그대로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2억이라는 금액을 받게 돼요. 그럼 거기에 진행률 몇 프로예요? 50%죠. 50%만큼 진행됐으니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 얼마예요? 1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공사 매출인 거예요.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정답 몇 번?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26번입니다. 다음, 영어 외 비용에 해당하는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1번입니다. 영어 외 비용은 영업과 관련이 없는 비용으로서 운반비, 유형자산, 처분, 손실 등이 나간다. 맞아요. 맞다 생각할 수 있겠죠. 함정이 있습니다. 뭐예요? 운반비. 이게 틀렸죠. 운반비는 뭐예요? 판매비와 관리비예요. 그래서 운반비 틀렸어. 그래서 1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2번. 기부금은 영업과 관련 없이 현금 기부 또는 현물 기부를 의미한다. 맞습니다. 기부금은 영업과 관련이 없어요. 왜? 내가 주고 싶으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업과 관련이 있나 없나 했을 때 없다는 거죠. 영업 관련이 없다. 맞죠? 그 다음에 3번. 이자 비용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 지급 시 발생하는 비용이다. 맞죠? 차입금이라든지 하나 더 붙이자면은 사채에 관련된 이자라고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4번. 무형자산 처분 손실은 무형자산 처분 후 원가 금액 미달하여 수령하는 경우에 대한 손실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원가 금액 미달해서, 그러니까 100원의 이제 원가 금액인데 내가 수령하는 금액이 40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이거 손실이에요, 이익이에요? 손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처분 손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정답 몇 번? 올바르지 않은 거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운반비는 뭐냐? 판매비와 관리비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문제 27번입니다. 다음 문제에서 영업이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많죠? 원래 문제 이렇게 안 나옵니다. 예, 좀 간단하게 나오는데 좀 모의고사는 난이도를 좀 있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은 2023년도에 비해서 난이도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고요. 재행관리사든 회계관리든 지금 문제 난이도는 다 비슷비슷한데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를 좀 복합으로 해서 좀 많이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문제는 간단하게 나올 테니까 그냥 찾으면 되고요. 자, 한번 봅시다. 아, 내가 만들었는데도 하기 싫네 갑자기. 자,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게 이제 파트 1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총 매출액은 5천만원에 매출한이 50만원이에요. 매출한이 빼줘야 더해줘요. 빼줘야 되죠. 얼마? 4,95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초상품 재고액, 단기순 매입액, 기말 재고액 빼주면 되죠. 기초상품 재고액, 단기순 매입액 더해주고 기말상품 재고액 빼주면 돼요. 얼마? 5천만원으로 봐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게 매출원가 금액이 되죠. 7천만원에서 4천만원이죠. 죄송해요. 4천만원입니다. 큰일 날 뻔했네. 이 계산 다 해봤거든요. 7천에 3천, 4천. 네, 이렇게 되고 그럼 얼마냐면은 950만원이 뭐예요? 물건의 순수 이익, 매출 총이익이 돼요. 물건의 순수 이익, 매출 총이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해당하는 판매비와 관리비를 이제 다 빼줘야 되는데 판매비와 관리비는 여기까지가 판매비와 관리비. 복리후생비부터 해가지고 여기까지가 판관비고 이 판매비와 관리비들을 다 더해주면 이게 얼마냐면은 200만원, 100만원, 300만원, 200만원. 그래서 얼마냐면은 800만원이 됩니다. 이거 판관비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나머지 150만원 뭐예요? 그래서 회사 영업에 대한 이익인 거죠. 여기서 영업이익이 발생한다. 이에 해당한 정답 몇 번?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이렇게 돼요. 1번에 대한 부분은 매출 총이익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고요. 2번에 대한 내용은 제가 알기로는 단기순이익 금액으로 만들어 놨었는데 210만원 여기서 80만원 해가지고 130만원 아무 관계 없네. 그래서 아무 관계가 없는 거고 230만원도 아마 아무 관계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은 되겠고요. 그래서 A에 해당하는 정답 몇 번이냐면은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28번입니다. 다음 고구마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JB의 2024년 중 지출 내역 요약을 한 것이다. JB의 2024년도 손익계산서상 판관비 금액은 얼마인가? 고구마를 제조한 판관비. 아까 위에 얘기했던 거랑 똑같은 내용이에요. 보면은 제품 매출, 매출원가 여기 그냥 빼면 되죠. 얼마냐면 2,050만원 매출 총이익이죠. 자, 그러면은 급여, 복리후생비, 접대비, 성우폰비 여기까지는 판관비. 그럼 이자 비용은 판관비예요? 아니죠. 이거는 영업의 비용이죠. 미수수익은 자산입니다. 아니죠. 선급 비용은 자산이죠. 아니죠. 운반비 매입은 이거 뭐예요? 운반비 매입이 이게 비용이에요? 아니면은 뭐예요? 부대비용 포함이니까 자산이 되죠. 자산이 되죠. 그러면은 운반비 매입 자체는 매출원가에 포함시켜야 되는데 근데 이 문제에서는 제가 의도로 한 게 운반비 자체를 매출원가에 포함시키라는 문제는 내용이 언급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해당 원가라고 그냥 생각해 주시고 이거는 그냥 없는 걸로 그냥 지어 주시면 됩니다. 문제 의도는 이것까지 해가지고 만든 건 아니에요. 사실은 풀이 해설하면서 알게 됐네. 운반비 매출은 뭐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비용으로 처리하면 되죠. 건물의 재산세는 이게 세금과 공과금 그렇죠. 이거는 판관비죠. 맞아요. 여기까지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판관비인 것은 급여, 복리후생비, 접대비, 소모품비, 그 다음에 운반비 매출, 건물 재산세
이렇게 더해주면 돼요. 얼마? 총 83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금액에서 판관비 금액을 그냥 빼주면 돼요. 그래서 2,050만 원에서 판관비 830만 원 빼주면 돼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1,220만 원이 됩니다. 선생님 금액이 없는데요? 자, 한번 보죠. 금액이 없을 수도 있는데 잠시만요. 자, 봅시다. 다시 금액이 있네. 자, 그러면은 판관비 830만 원. 우리는 뭐 찾는 거예요? 판관비 금액을 찾는 거잖아요. 영업수익을 찾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영업수익은 아까 문제 27번 문제에 있었던 문제고, 우리는 판관비 찾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판관비 전체 금액 얼마?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정답 4번으로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29번입니다. 다음 재무상태표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입니다. 재무상태표. 자, 1번. 기업의 현금 흐름을 나타내는 재무제표다. 이거 현금 흐름표죠. 그 다음에 2번. 기업의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재무제표이며 수익 비용이 해당된다. 이거는 뭐 손익 계산서죠. 맞는 것처럼 생각했네. 그 다음에 3번은 기업의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이며 자산부채 자본이 해당한다. 맞죠? 이게 재무상태표죠. 그 다음에 4번. 기업의 자본 변동을 나타내는 표이다. 이게 자본 변동표예요.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정답 몇 번? 올바른 거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재무상태표이다 라고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30번입니다. 자, 다음의 내용으로 올바른 것은 무엇인가 입니다. 4월 1일 회사에 화재보험료 1년치 120만원을 성급하고 비용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12월 31일 결산 시 화재보험료에 대한 차기분해 회계 처리를 안 했습니다. 안 할 수도 있죠. 자, 봅시다. 이 기간 자체가 항상 우리 회계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예요. 무조건. 이 기간 안에서만 비용으로 처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12월 31일부터 이 3월 31일까지는 이거는 이번 연도에 해당하는 비용이 아니에요. 그럼 이 뜻은 뭐예요? 내년에 해당하는 비용이죠. 그럼 올해의 비용이 아닌 건 어떻게 하면 돼요? 빼줘야죠. 그렇죠. 이거는 뭐 자동 상세 오류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4월부터 12월 말까지가 9개월이고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가 3개월이 돼요. 그래서 9개월치만큼의 비용으로 처리를 하되 3개월치만큼의 비용을 처리하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정답을 한번 보는 겁니다. 자, 1번. 4월 1일 회계 처리 시 선급비용 120만원, 보통액은 120만원이다. 4월 1일에 회계 처리할 때 뭘로 했어요? 비용으로 처리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급비용이 아닌 보험료로 회계 처리를 했어야 될 거죠. 그래서 1번에 대한 얘기가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12월 31일 회계 처리 시 차변 선급비용 90만원 대변에 보험료 90만원으로 처리한다. 자, 그러면은 회계 처리할 때 차변에 선급비용 90만원 대변에 보험료 90만원 처리하는데 이 맞아요? 틀려요? 9개월치만큼 비용을 처리한 건 맞는데 회계 처리가 반대로 돼 있죠. 아니다. 다시. 자, 회계 처리가 반대로 돼 있죠 라고까지 하고, 이거는 다르죠. 왜냐면은 9개월치만큼 비용 처리하는 건 맞지만 올해의 비용이 아닌 거를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회계 처리해야 돼요. 그래서 2번 틀렸어요. 3번. 화재보험료를 회계 처리하지 않음으로써 비용이 많아지고 당기순이익이 줄어든다. 이거는 맞죠. 왜냐? 120만원치를 올 비용으로 다 처리했잖아요. 근데 원래는 90만원만큼 비용 처리하고 30만원은 비용에서 제외를 시켜줘야 돼요. 근데 30만원을 비용에서 제외시켜줬어요? 안 시켜줬잖아요. 그래서 비용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비용이 커지면 당기순이익이 어떻게 돼요? 줄어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3번에 대한 부분은 맞다 보시면 되고, 4번은 뭐예요? 틀렸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